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용입니다. 마음껏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샌드박스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신사업에 도전하는 공간을 뜻하는데요. 영국은 규제의 굴레 밖에서 금융을 핵심 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금융은 전형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위험을 금융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거대한 경제적 피해를 만들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융에도 규제 샌드박스, 모래놀이터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도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반발도 클 겁니다. 아마 금산분리 문제들도 아마 이 안에 박스로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조건 잘 따져야 된다. 네. 그 정보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의 잘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 하셨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 돈만 쓰고 좋은 일 하나도 못한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금융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오늘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번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간단하게 규제 샌드박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리뷰해 주시죠. 예, 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시험 검증해 보고 한번 되는 건지 살펴보자라고 하는 좀 기존 규제를 유연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반려동물 겸상 허용, 예. 식품위생법 샌드박스, 예. 그 얘기해 주셨는데, 예.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식품위생법 이야기고, 금융 쪽에서 그 규제 샌드박스,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혹시 금산분리 문제하고도 연결고리가 좀 있는지 예.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융이 워낙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예. 막연하게 그 법 규정 얘기하면 자본시장법이 막 다 딸려 들어와서 머리가 막 지근지근 하거든요. 예.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대출 모집인 일사전속주의에 관한 사례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 비교 어플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예. 예전에 뭐 특정 어플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핀땡이라는 어플도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적법한 서비스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 모집이거든요. 예. 이 대출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권유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대출 모집인은 한 회사에, 한 금융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해서 모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일사전속주의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개 거래, 이제 대출 모집을 다양하게 비교해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게 규제가 풀렸어야 되는 거죠. 그 보험하고는 다르게 금융대출의 경우에는 예. 전속주의가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보험 중개인은 이제 일반 중개인이 있는데. 예. 네네. 그래서 금융 플랫폼이 여러 금융 회사의 다양한 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비교해서 제공하는 것에 이 장애가 되는 전속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예.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앱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좋은 조건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런 서비스가 많아졌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대출 모집인 한 개 회사, 네. 한 개 금융사 전속 의무에 대한 이 충돌 부분,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예, 이렇게 일단은 혁신특례를 인정한 다음에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 다시 시행됨에 따라서 네네. 같은 상품 유형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하나의 금융상품 직접 판매 업자를 위해서만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사전속주의를 유지는 했지만 대출성 상품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여러 군데의 대출성 상품을 대리중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여부 없이 이제 허용이 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 샌드박스의 한 사례가 이제
본격적인 제도로 도입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바꾼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규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예. 해서 오히려 법이 개정이 되는 형태가 됐는데, 자, 좀 아직 그래도 사실 좀 막연하거든요. 네. 두 번째 다른 사례도 좀 하나 또 살펴볼까요? 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 대출의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한다.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취자분들이 변호사님 싫어해요. 그렇죠. 싫어할까 봐 네,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P2P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제 네. 이것도 유명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8%라는 뭐 이런 네네네. 네, 그런 퍼센트라는 뭐 이제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P2P 연계 대출도 사실 기존 대출 서비스랑 비슷한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차입자가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아서 중개해가지고 이렇게 중개자가 있어야 연결이 되겠죠. 예, 온라인 투자 연계 대출이라는 하는 온투업이라고 지금 줄여서 부르기를 하는데 예.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비교 서비스의 플랫폼 서비스의 대상으로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특례가 또 부여가 된 거고요. 이제 네네. 올 1월에 이 기사가 나왔고 아마 올해부터 이 서비스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이 되게 되는데 이 플랫폼 금융의 플랫폼화는 계속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출 상품, P2P 상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단계 중에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그 여러 정보통신 기술 발달을 함에 따라서 직접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유형 사업을 허용해주고 거기서 영업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과거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놓고 그 거대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책임들, 금융기관의 책임을 부여해서 통제했던 시스템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는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P2P 문제로 가면서 금산분리 문제도 사실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금융과 산업이 이렇게 되면 굳이 분리돼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로 결합돼서 상품을 제공하고 실물과 금융상품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이제 또 여기서 힘을 얻는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온투업, 온라인 투자, 금융업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이제 사례들을 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잘 활용된 경우들이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제시해 주셨거든요. 근데 망한 것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했다가 막 고생만 하고. 실제 이제 그러면 금융위원회와 관련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샌드박스를 설정할 때 어떠한 형태를 선호한다. 또 어떠한 프로토콜이나 이런 절차들을 좀 활용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를 좀 청취자분들께 팁을 주셔야 실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건 이미 한 건데 그건 뭐 하는 사람 하면 되고 새로운 거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째는 서비스의 혁신성. 둘째는 소비자의 편의 증대.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 특례의 불가피성. 넷째는 서비스의 영위 저격과 능력. 다섯째는 서비스의 범위, 업무 방법, 그리고 사업 계획. 여섯째는 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그리고 일곱째는 금융시장, 금융질서의 안정성. 그리고 다음은 금융 관련 법령 목적 부합성입니다. 지금 벌써 말씀하신 것만 나열을 해도 지금 보니까 한 두세 페이지 지금 내용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보고서로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융 샌드박스는 샌드박스라고 하지만 지금 이 기준을 보시면 아시듯이 금융에서 금융 규제의 목적을 그대로 샌드박스의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주겠다는 건지 안 봐주겠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존 금융제도의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를 충분히 설명을 잘 하고 그리고 왜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현재의 그 금융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쉬울 수는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금융 상품의 특징, 허가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특징은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걸 다 검토해서 견주어 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금융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